안녕하세요. 저는 면접에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냐고요? 맞아요. 여기서 옷을 뾰로롱 갈아입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좀 당황했는데요. 편한 옷을 입고 출발해서 회사에 일찍 도착하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화장실 체크도 해주는 겁니다. 나름 체계적으로 면접을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음소거를 했습니다.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옷 입기가 조금 싫었는데 제가 여름 정장은 따로 없기도 하고 팔에 타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계절 내내 면접 복장으로 입습니다. 면접 때 더운데 오느라 고생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렇게 뽀송하냐고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로 기름기도 좀 제거해주고요. 저는 조금 더러울 수 있긴 한데 파우더로 머리도 살짝 뽀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화장실에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리고 입술도 살짝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거 그냥 색깔 있는 립밤인데 오히려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뒤에 오페라 같은 거 노래 나오는 거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화장실에서 나와요. 지금 공황장애 약을 미리 먹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공황장애가 많이 괜찮아져서 요즘 면접을 갈 때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좀 식혀주고요. 화장실이 좀 덥네 하고 불평해주고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예! 면접이 5분 남았어요. 지금은 비상계단이고 너무 덥다. 10분 전에 갈 거예요. 너무 더워. 라고 하네요. 와우. 기다리면서 비단계단에서 뭘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래. 저는 보통 면접 시간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10분 전에 딱 입장할 수 있도록 맞춰서 가는 편이에요. 몰래 찍었어요. 음료수도 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접 보고 집에 와서 산 것들 정리까지 했고요. 오늘 왜 이러니 정말 기지할 게 없네. 오늘 면접 어땠는지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요. 제가 녹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클로바 노트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요 녹음본을 문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충 어떤 대화 나눴는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는 면접관님 2분 계셨고 한 분은 그 원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 느낌의 남자분이셨고 조금 말이 많으시고 좀 꼰대 느낌이 죄송하지만 좀 꼰대 같으셨어요. 말을 자꾸 옆에 경영지원팀 여자 대리님이 계셨는데 말을 하실 때 조금 끊으시면서 내 말 언제 하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말이 많으신 편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총 남자분 1명, 여자분 1명 들어오셨는데 질문은 대부분 남자분이 이제 이력서 보면서 하셨고 회사 설명이나 이런 것도 남자분이 하셨고요. 대신에 직무 관련해서는 제가 그 여자 대리님과 같은 팀으로 들어가는 거라 직무 관련해서는 그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시기였어요. 면접은 총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들어갔을 때 바카스 한 잔, 면접 때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회사분이신 분이 바카스 한 잔 주셔서 짧게 대기를 하고 이제 밖에서 가시죠 이런 소리가 들리시더니 이제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앉으실 때 같이 앉았어요. 이제 느낌이 이력서를 이제 검토하시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검토하는 동안 스몰토크용으로 저한테 얼마나 걸렸냐 얘기를 해서 제가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걸린다 라고 하니까 뭐 본가가 이쪽 근처이신 거냐라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혼자 이사를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인사총무 쪽을 채용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쪽으로는 일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회계 쪽 자격증이 있긴 한데 아직 활용을 해보지 못해서 지원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왜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해서 저는 회계에서 배웠던 걸 실무에서 조금 하면서, 그리고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다면 공부를 더 해서 취득하면서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이 크다 라고 했고, 인사 담당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보시더니 특이한 게 CAD를 할 줄 아시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시 디자인과 전공을 1년을 했었고 중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재 대학은, 두 번째 대학은 휴학 상태인데 그건 이력서에 적지 않았어요. 사실상 자퇴 예정이기도 하고 공연 쪽, 예체능 쪽이라서 면접 때 쓸만한 학력이 아니라서 뺐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학인 학교에서 전시 디자인 쪽 전공을 해서 그때 건축 관련 CAD 프로그램이랑 스케치업을 배웠다 기본적으로 라고 했더니, 스케치업은 뭔지 모르신대요. 근데 스케치업이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약간 애매했거든요. 실무에서 쓴다 안 쓴다로. 보통 3D 맥스를 좀 더 많이 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3D 맥스도 조금 배웠는데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서 얘 말씀은 안 드렸고, CAD를 일단 그때 했다라고 하니까 옆에 계신 이제 대리님께서 VMD가 정확히 어떤 거냐, 전시 디자인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어떤 걸 배우신 거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남자 그 과장님이 비주얼 머천다이징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맞거든요. 저도 그 학교 다니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VMD거든요. 그래서 맞다고, 박물관이나 팝업 스토어 이런 데를 건축 디자인 하는 걸 배운다 라고 했더니, 회계랑 사실 거리가 먼데 흥미가 바뀌었던 거냐 라고 하셔서, 고등학교 전공이 저는 회계고 건축 쪽으로 전공을 배우면서 이걸 접목해서 일을 하고 싶었다. 근데 제가 일을 구할 당시에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투입돼야 하는 개인적인 상황이었어서 이 경력이 처음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업무 설명을 갑자기 과장님께서 해주십니다. 지금은 인사총무로 뽑고 있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총무 쪽 일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인사를 배우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년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총무 쪽 일이 좀 주된 업무가 되는데 그런 게 괜찮냐?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2년이 돼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떤 일이든 적응을 하고 나면 평균 이상을 하는 편이라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총무가 주가 되든 뭐 인사가 주가 되든 둘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함수 잘 사용하냐 라고 해서 기본적인 함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검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엑셀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막 하나하나 저는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뭐랄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거짓말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내 능력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분, 이 남자 과장님께서 옆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대리님이시고 일을 하게 되면 이 대리님이랑 같이 할 거다. 그리고 말했다시피 인사총무 쪽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거고, 이런 쪽에 지금 당신이 지장 없다고 한 거 맞고, 그리고 성격은 좀 꼼꼼하냐 라고 해서 저는 계획적인 걸 좋아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매뉴얼 만들어서 빠뜨리는 거 없이 하는 걸 희망해서 투두리스트를 거의 매일 작성해서 하루 업무를 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막 업무가 막 이러이러해서 꼼꼼한 게 필요하다, 왜 그걸 물어봤는지 좀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너가 이전까지 해왔던 경력과 지금 너가 지원하는 이 인사총무 쪽은 좀 다른데 그런 부분도 괜찮냐 라고 해서 또 괜찮다,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이런데 괜찮아요, 이런데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니 당연히 괜찮지.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에 적응하는 건 다 힘들고 어떤 일이든 간에 바쁜 시기에는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직무가 지금까지도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서 당장 내가 이맘때쯤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정했으면 그때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 곳에서 일을 했던 편이라서 경력이 좀 짧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 면접을 최근에 보게 되면 왜 경력이 이렇게 짧은지, 왜 다양한 일을 했는지, 뭔가 한 가지를 경력을 쌓은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받아서 별로 크게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과장님께서 막 엄청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인사총무 쪽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세법,
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쪽으로도 알아야 돼서 좀 그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뭐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냐 라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법이라고 하면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 예전 꿈이 기자 그리고 변호사 이런 법 쪽 되게 좋아하고 그냥 뭐 좋아하는 거랑 사실 업무랑 좀 관련이 있나 싶긴 한데 전 딱히 막 부담이 없어요. 그냥 찾아보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하면은 되잖아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대 쪽에서 알려줄 의향만 있고 시간만 있으시다면 저는 어떤 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법 관련 이런 거 막 너가 지금 좋다라고 하지만 막상 하게 되면 또 실무는 다르고 실망하게 될 텐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뭐 실망하든 뭐 이런 거 이런 경험들은 여러 일을 하면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막 업무를 엄청 재밌게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다. 그냥 내가 내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역시나 경력 이야기였고요. 제가 대부분 경력들이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짧아요. 다 1년 미만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득하게 길게 한 게 없다는 점이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말했죠. 최근까지 일했던 회사를 제외하고는 학업이랑 병행을 했어야 되는 개인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어서 경력이 좀 다 짧다. 대신에 최근 일했던 곳은 만족하면서 자리를 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쉬면서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시작하고 해서 현재는 회복을 해서 구직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은 괜찮냐 당연히 물어보시고 전 지금 완전히 회복을 했고 운동에는 또 재미를 붙여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갑자기 그럼 졸업한 해가 언제냐라고 해서 저는 지금 중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가정 상황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 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뭔가 짧게 했다는 게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맞장구 한번 쳐줬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상황만 따라줬으면 본인은 이제 졸업을 하고 싶었겠네요. 그러면 그쪽으로 아직 흥미가 좀 남아있나요? 그 디자인 쪽으로?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분야보다는 그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흥미가 있는 편이다. 캐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상황상 졸업을 못했고 심화적으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뭔가 사무직으로 이렇게 인사나 총무 쪽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냐 라고 해서 네 하면서도 건축 관련 회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건축 회사는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네 그 건축 성능과 설비 네네 이렇게 이쪽이랑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쵸 그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업무이긴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냐? 네 저는 이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려 막 23살이면 어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기재가 된 건데 제가 현재 나이로는 25이에요.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나서 만 나이가 23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23살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이다 이거 약간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겠네 25이면 조금 경력을 한쪽으로 커리어를 쌓을 생각이 있을 만하네 이런 거 하셨고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업무 하는 거 괜찮냐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어떤 업무일까요?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다. 근데 뭐 모를 때는 도움 요청하면 되긴 하지만 한 번 도와줬을 때 다시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메모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을 처음에 알려주실 때 모든 걸 적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하는 편이라서 한 번 정도의 배움이 있으면 웬만하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궁금한 거 있냐 약간 이제 면접 마무리 느낌 이어서 혹시 면접 주간이신 건지 궁금하다 라고 했더니 이제 뭐 면접 주간이고 제가 결과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물어보냐 라고 약간 그걸 왜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오는 길에 다른 기업에 입사 제안을 받게 됐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제 말을 끊으시면서 합격했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회사에 더 다니고 싶기 때문에 여쭤본 거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일단 합격했으면 좋은 일이네 막 뭐 그러시더라고요. 잘 됐네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유 뭘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대리님이.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 좋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된 거 아니냐 거기 직무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그쪽은 AMD인데 제가 희망하는 건 인사총무가 더 크고 희망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인사총무 TU가 현재 많이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여자 대리님께서는 또 인사 쪽이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티고 많이 없어요, 자리 많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이서 갑자기 막 틱탁하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일이 언제부터 가능하냐라고 해서 저는 다음 주 바로 하는 거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궁금한 점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사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회사 관련 이야기인데, 뭐 마지막에는 일단은 급여 관련해서 얘기하셨고요. 급여 이제 공고를 올리신 게 다른 팀 분이셔가지고 이제 알고 오셨냐라고 해서 저는 공고상으로 얼마로 하긴 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데 투자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기재된 대로 받아도 좋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기재된 대로 주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건데 약간 좀 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고, 그랬더니 저희가 원래 초봉이 그 정도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더라도 연봉이 깎이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을 뽑고 왜 지금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셨어요. 뭐 리볼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리볼링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좀 여러 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했고, 그 퇴사 이유가 뭔가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하고 좀 시간이 남을 때라도 해결을 해서 체계화를 해놨어야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거나 미루거나 다른 업무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쌓이다 보니까 열심히는 해주셨는데 일하시기에 조금 힘드셨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 명이 좀 퇴사하게 되고 지금 또 여러 명을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체계화를 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자 분들이라서 이 회사 자체에서 출근하는 건 뭐 4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 지금 공고상으로 1명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실제로 사무실 직원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의 사수는 그 면접 본 대리님이 되실 거라서 면접 들어오셨다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급여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거리도 지금 걸쳐둔 곳이 집에서 걸어서 10분이에요. 진짜 가깝고 좋은데 연봉이 오늘 본 곳보다 300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오늘 본 곳은 버스 한 7분 타고 좀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포함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돈을 더 주고 한다고 하면, 전 그리고 업무를 좀 매뉴얼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 대리님이랑 같이 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고 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답변을 원래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다른 곳 붙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근을 희망하신다라고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면접 마무리할 때는 뭐 일단 뭐 결과는 화요일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전에도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대리님께서 문 앞까지 이제 배웅해주시고 제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끝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뭐 이력서를 검토를 하고 오신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질문을 너무 많이 했고, 근데 그 질문들이 면접을 몇 개 보다 보면 제 이력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질문이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계속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줄 몰랐어요. 딱 녹음 버튼 끄려고 이제 나와서 딱 끄는데 40분 찍혔더라고요. 생각보다 길게 했다. 그리고 제가 이 녹음본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바로 GPT한테 보내고 GPT한테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면접이었고, 뭐 그 회사에서 가장 너를 진지하게 뽑고 싶은 인원 안에 넣고는 있지만 가장 걸리는 건 짧은 경력 때문에 생긴 신뢰 문제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고요. 금요일에 결과가 나와야지만 화요일에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이 빨간 날이라서. 그래서 내일까지 결과 기다려 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결과를 빨리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면접은 이번 주는 볼 면접은 없고요. 다음 주 또 면접이 잡혀있긴 한데 화요일에 첫 출근 희망하는 또 회사가 걸쳐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 좀 더 고민해볼 거긴 하지만 주말 전에 금요일까지 연락이 오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면접 이렇게 보고 왔고요. 제가 한동안 면접 관련 영상들 올리다가 이제 또 뭐 일을 잘 다니게 되면서 또 어떤 걸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 영상을 좀 올렸더니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서 공황장애 관련 영상들 극복 브이로그 뭐 이런 걸 찍었는데, 이제 그것도 특정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시겠지만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 공황장애가 없는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공황장애 브이로그를 찾아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수요가 적었다는 점, 그리고 퇴사하게 되면서 극복하고 나서 이제 현재는
약을 먹으면 외출 가능하고요. 오늘도 약 먹고 버스 잘 타고 왔고 사람 많은 것도 괜찮고 공황 안 느낀 지 좀 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고요. 상담도 도움이 좀 되고 약도 이 제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 악몽 사건 때문에 약을 좀 늘렸다는 점. 여기서 말하는 악몽 사건은요, 제가 심리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서 옛날 얘기까지 다 꺼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스트레스가 됐는지 며칠 내내 악몽과 가위 눌림 그리고 식은땀 흘리면서 계속 잠에서 깼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약을 조율했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고 곧 아마 이 면접 후기 올릴 일도 줄어들 것 같은데 오늘이 거의 마지막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 자신에게 좀 칭찬하고 싶은 건 면접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가봐서 경험해보고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자라고 하고 실천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막 뭐 가기 전에 리뷰 안 좋고 이런 곳들은 안 가고 싶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고 여기 괜찮은데 해서 면접 가보면 막상 다르기도 하고요. 막 체계적인 것 같은데 하면 면접 가보면 체계가 없는 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뭔가 별로일 것 같은데 해서 가면 꽤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냥 선택하는 사람, 내가 뭐 갑과 을까진 아니더라도 나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회사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면접까지는 그래도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리 취업 난이다 보다 해도 저는 막 높은 기업을 희망하지 않아서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는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렵다? 잘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이력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서류에서 연락 안 되고 면접 연락도 안 온다? 이력서가 문제다. 아니면 뭐 나이가 문제라거나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저는 완전한 취업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냥 어려서 아니면 또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중소기업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고 중소기업 면접을 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도 사람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추면 기회를 줘볼까 하는 곳들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잘 하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신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다. 중소기업은 일하다가 뭐 며칠 만에 그만두고 뭐 일을 진짜 못하는데 계속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자르지 않고 사람이 너무 귀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고원이로.